안녕하세요. 매일 로봇처럼 매수하는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 로봇아빠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을 틈타 예전에 매수하였던 SCHD를 정리하고 QLD로 갈아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초에 한 번 더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길래 소량 갖고 있던 SCHD를 마저 정리하고 그 금액만큼의 QLD를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SCHD를 정리하고 QLD를 매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SCHD에 투자하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인데요. 오늘은 SCHD처럼 안정적이고 좋은 주식을 매도하고 다소 위험해 보이는 레버리지 ETF로 갈아타게 된 이유를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SCHD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찰스 슈왑에서 만든 ETF로 다우존스 100 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연간 배당률은 평균 3.5% 정도 수준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배당률이 높고 배당 컷이 없는 종목들만 기계적으로 선정하여 포함시키기에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ETF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SCHD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SCHD와 같은 다우존스 100 배당 지수를 추종하면서 연금저축펀드나 ISA 등 절세계좌와 조합하여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월배당을 주는 ETF를 몇몇 증권사에서 상장하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SCHD는 장점이 많은 ETF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한 배당 성장률인데요.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업들만 선별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도 배당률이 떨어진다면 제외시키는 철저히 기계적인 리밸런싱 덕분에 상장 후 지금까지 매년 10% 이상의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 자체는 3.5% 정도로 배당주라고 부르기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매수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배당 성장에 의해 배당률이 오르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ETF이죠. 그리고 실적과 배당 모두가 안정적인 기업들로만 구성된 ETF이기에 하락장에서 안정적으로 주가 방어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하락장에서도 나스닥이 35%의 하락을 두들겨 맞을 동안 겨우 18% 정도 하락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좋은 ETF를 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SCHD를 매도하게 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SCHD에 투자하고자 하시거나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투자 결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SCHD에는 성장주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리밸런싱을 통해 브로드컴까지 ETF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술 기업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도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어버렸죠. 이는 SCHD가 오직 배당을 기준으로만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배당을 거의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매우 낮은 배당률을 보이기에 SCHD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주주환원의 종류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등 많은 기업들이 배당은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함께 고려한다면 꽤 괜찮은 주주 환원율을 보이는 기업들인데 배당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모두 ETF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원래 ETF의 특징이 그런 건데 기술 기업 좀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혁신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이런 시기에 기술 기업들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ETF에 투자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성이라고 판단되어 저는 SCHD 투자를 끝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가 SCHD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더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바로 SCHD 투자는 반드시 포모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의 상승장에서 SCHD에만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SCHD는 상승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기에 자신의 계좌는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는 수십 %가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이는 당연히 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SCHD는 그 대신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잖아요. 수비수한테 골을 넣으라고 하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SCHD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SCHD가 방어력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찾아오게 되면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SC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식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적게 떨어져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조금 간사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 주식이 30% 박살나는 것보다 내 주식이 15%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마음 아프게 느껴지기에 내 계좌가 망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계좌의 사정은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락장에서 SCHD의 튼튼한 방어력은 그닥 마음의 위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승장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목이 올랐다면서 떠들어댑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몇 배가 올랐느니 얼마나 벌었느니 하면서 자랑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럴 때 SCHD만 갖고 있으면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미미하기에 소외감과 함께 나만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은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로봇 매수법을 통해 매수하는 경우 하락장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더 많이 평단을 낮추고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떨어지지 않는 SCHD보다는 변동성이 큰 QLD나 TQQQ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후 상승장에서의 수익 측면에서 강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SCHD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물론 SCHD도 그 자체로 훌륭한 ETF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들이 저는 너무 크게 느껴졌기에 SCHD를 모두 매도하고 QLD와 TQQQ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CHD 단일 종목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포모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잘 계획된 레버리지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모라는 감정이 시야를 가리게 되면 나스닥이나 S&P 500이 충분히 상승하여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고점 위치에서 SCHD라는 좋은 ETF를 팔아버리고 갈아타버리는 실수를 하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단기적인 조정이 오면 손절을 해버리는 정확히 엇박자를 타는 투자로 넘어가게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렇기에 SCHD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꼭 SCHD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술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QQQ나 QLD, TQQQ와 함께 분산하여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스닥이 변동성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S&P 500이라도 함께 나누어 투자하시는 것이 포모로 인한 투자 실패를 막는 데 꽤 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봇 매수법으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늘 밤 $100에 LOC 기본 매수 한 주 걸어두시고 21선과 121선이 위치한 $94.01와 $91.61의 지정가 추가 매수 한 주씩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